네, 심정숙 앵커가 말씀드린 미국 대선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일주일 뒤면은 최종 승부에 큰 고비가 되는 TV 토론이 열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물론 명절, 추석을 세지는 않지만 저희가 추석 명절을 세고 있는 사이에 큰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저녁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유종 기자, 네. 지금 어느 정도로 피해 상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29명 정도가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망한 사람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맨하탄의 남서부에 있는 첼시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갤러리가 매우 많습니다. 이곳에서 저녁 때에 한 장애인 시설 앞에서 쓰레기통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나오면서 터진 겁니다. 네. 이게 사제 폭탄에 의해 폭발됐을 가능성도 그 경찰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김일임 기자. 이 폭발이 있기 전에도 또 맨하탄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우연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색한 상황인데요. 네. 이 인근 공원에서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반, 이 뉴저지 공원에서 있었는데요. 이 폭발 장치는 뉴저지 한 공원에 있는 쓰레기통 저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뉴저지에서는요, 이날 미국 해병대에서 주최하는 자선 마라톤 행사가 열리고 있어서요, 5천여 명의 이 시민들이 몰리기도 했고요. 네. 이 CNN 보도에 따르면요, 파이프 모양의 3개에 연결된 폭발물이 공원 내 판자로 깔아둔 길 주변에서 폭발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네. 우연인지 아니면은 이 의도된 일인지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라톤 행사가 있었고 또 굉장히 조잡하게 만들어진 사제폭탄 같은 것이 터졌다. 꼭 2013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 같은데요. 이유정 기자, 이 사건이 의도된 행위라고 이제 뉴욕 시장이 말했는데 테러라는 증거는 발견이 됐습니까? 네, 아직 테러라는 것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게 4블록 정도 떨어진 데 보면요. 압력솥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서 사제폭탄물이 설치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안에는 휴대전화와 각종 전선들이 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을 것 같은 지금 것인데요. 그 폭탄 압력솥 비슷한 네, 지금 화면에 폭발물이 보이고 나오고 있는 있습니다. 겁니다. 네. 저 옆에 보면 전선도 위에 좀 나와 있고요. 네. 네, 지금 뭐 저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밥 만들 때 쓰는 압력솥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저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오버랩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스턴에서 발생했던 테러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도 저게 사용이 됐습니다. 압력솥 폭탄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유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어떤 테러와 관련된 혹은 뭔가 폭발물을 설치하려 하는 의도된 행위, 이것들이 이번에도 재현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현지 당국자들의 입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미국 수사당국이 이것이 테러냐 아니냐, 누굴 노렸느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은데요. 황성진 의원, 근데 때가 때인 만큼요. 지금 뉴욕 맨하탄에서는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 총회가 지금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직 그 맨하탄에서 발견된 그 폭탄은 아직도 지금 확실하게 뭔지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저 첼시 쪽에서 발견된 거는 그 압력솥밥에 터진 거, 일명 그 파이프 폭탄이라는 건데요. 네. 파이프 그 자체는 사실은 제조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실지 몰라도 이 업계의 조금 전문가들이 쉽게 아는 방법론인데요. 근데 인터넷 같은 경우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게 폭발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요. 저다가 볼 베어링 같은 걸 넣어갖고 인명살상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건물 같은 데가 폭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폭탄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뉴욕에서 이제 총회를 하고 있고 세계 정상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런 것이 터지고 있는데요. 저게 전문 테러 집단에 의한 건지 아니면 약간 정신병자적인 개연에 의한 건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네. 저런 게 터지면은 누가 위험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장 같은 거에 저런 걸 들고 접근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그냥 무차별 민간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테러를 하더라도 진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거 테러 자체가 나쁜 거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적 대상을 한다면 뭐 약간의 이유는 납득이 갈지 모르지만 이건 네. 진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 살상을 위한 폭탄입니다. 이건 네. 진짜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유엔 총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 윤병세 외교장관도 내일 가가지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외교 안보리 제재안 같은 것들을 이제 강하게 설득할 예정인데요. 이유종 기자, 어제 유엔 안보리 비상회의가 갑자기 러시아 요청으로 소집이 됐었다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소집된 건가요? 네, 시리아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인데요. 시리아. 예. 네. 지금 시리아는 여러 개 군벌이나 혹은 정부군 그리고 IS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흡사 예전에 중국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 세력들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미군 중심의 연합군이 그 전투기들이 데르조레드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폭격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민간인 등 160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주로 군 기지를 폭파했기 때문에 네. 살상자는 160명 정도가 됐는데 미군이 저기에다가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을 상대로 저렇게 전투력 공습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군끼리 미군에서는 정부군을 아군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미군은 현재 반군을 돕고 있습니다. 반군을 그리고 돕고. 예, 아. 러시아가 정부군을 돕고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는데 네. 그래서 현재 일주일 전쯤에 서로 평화 협상을 제기했고 일주일 동안 현재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잘 되면 유엔 안보리에서 또다시 평화 협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군에서는 오폭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우리가 했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인정을 하고 있는데 서로 러시아와 미국에 밀고 당기는 그러니까 시리아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서로 밀고 당기는 형국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황성준 위원님, 이렇게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오폭을 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시리아에서? 시리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처음인데요. 네. 사실 이제 전쟁터에서 이게 프렌들리 파이어, 진짜 뭐 친근한 사격이라고 하는데 친근한 게 아니라 진짜 우폭이죠.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기 이런 아군에 의해서 아군이 죽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제 생각에는 미국이 우폭이라고 자꾸 주장하지만 조금 여러 가지로 정황적으로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을 추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우정 기자님께서 잘 설명했지만요. 지금 시리아는 지금 단순히 IS 대 연합군의 싸움이 아닙니다. 네. 네. 사실 굳이 말하면 4개 정도로 나눠서 싸우고 있거든요. 네. 맨 처음에 이제 시리아 정부에 대해서 반군이 나와서 싸움이 붙으니까 IS가 뛰어든 거죠. 네. 그래서 그 반군을 지지하면서 미국이 편을 들었고요. 네. 그 정부군을 다시 러시아가 지원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러시아군이 또 IS를 때린다고 해서 IS를 때린 것이 아니라 반군, IS하고도 싸우고 있지만 정부군의 반대는 반군을 또 폭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나가다가 이렇게 트럭 정도를 때린 게 아니라 기지를 때렸을 경우에는 네. 이게 좀 의도적인 거 아닌가? 물론 이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추정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이 지금 발끈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IS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는 시리아 정부군도 반군도 미국도 러시아도 벌써 뭘 계산하기 시작했냐면은 네. IS를 시리아에서 격퇴한 다음에 포스트 IS 시리아 체제를 어떻게 갖출 건가? 네. 여기서 힘겨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IS만이 적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이제 분파 간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 11월 8일에 진행이 되죠. 네. 50일이 남았습니다. 50일이 남은 가운데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지금 막하죠. 네. 투표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 46대 44, 등록 유권자 46대 41로 아주 근소한 그 박빙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밤입니다. 그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황성준 의원님, 미국 대선에서 TV 토론이라는 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아마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진짜 TV가 미국 정치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결정적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현재에 와서 꼭 미국만 아니라 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TV 토론에서 마지막에 승부처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우세하다고 하지만 저 숫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차범위 수준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점치는 분들이 많은 거는 미국에서는 저는 이제 전체적인 지지율보다는 어느 주에서 이기느냐 하는데 경합주에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네. 진짜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야말로 급속도로 지금 다시 트럼프가 지금 추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전국의 시청자들이 주목해서 보는 TV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나올 건가. 토론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TV 방송들이 시작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고 거기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힐러리 진영은 굉장히 다급하죠. 건강 이상 설이 나온 가운데 TV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건강 이상 그 장면, 9.11 테러 추모식 현장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난 힐러리가 사실은 대역이다. 뭐 이런 또 루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목 기자의 리포트를 같이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11 추도식 현장에서 해려마카로 휘청거린 뒤 몇 시간 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나타난 힐러리. 그런데 이 여성이 힐러리가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배우 테레사 버넬이라는 닮은 꼴 여성이라는 겁니다. 네티즌들은 힐러리가 평소와 다른 손을 흔들었다는 등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루머까지 퍼지자 버넬은 당시 LA에 있었다며 직접 해명했습니다. I started seeing my picture associated with these postings and so forth. And I'm like, so who's doing this? You know, what is going on? 자, 보니까는 힐러리하고 아주 많이 닮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살만한데 괴소문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휘청거리는 힐러리를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출격을 했습니다. 지지 발언들을 했다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achieved historic turnout in 2008 and 2012, especially in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I will consider it a personal insult. An insult to my legacy if this community lets down its guard and fails to activate itself in this election. Listen to this. Right now, we have an opportunity to elect one of the most qualified people who has ever endeavored to become president. 네, 건강 이상설에 휘말린 힐러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나섰습니다. 트럼프도 굉장히 막판 지지율을 올리려고 굉장히 많은 변신을 하고 있죠. 이유정 기자. 네. 네. 최근에는 그 CNN 간판 앵커를 또 몰고 들어졌죠. 네, 앤더슨 쿠퍼라고 해서 은색 빛깔 나는 머리를 가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CNN의 간판 앵커입니다. 네. 이분이 대선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분의 자격을 놓고 트럼프가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말하기를 이분 좀 너무 편파적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이분에게 대선 토론회, 그러니까 심판의 노릇을 맡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보면요, 두 분은 티격태격했습니다.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데처럼 상대 부인에 대한 비방전은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당신 5살 수준이다. 이런 말도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서로 그런 옥신각신한 것인데요.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앤더슨 후보가 2번이나 사회 진행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의문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왜냐하면 심판기들에게를 좀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다음 주에 처음 시작될 TV 토론 앞두고 양측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 것 같은데요.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 실제 TV 토론에서 힐러리와 트럼프 굉장히 스타일이 다른 두 후보인데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TV 토론에 임할 거로 보십니까? 우선 이제 아까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앤더슨 쿠퍼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미남이고 더군다나 이제 이라크 전쟁 같은 데에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또 종군 기자로서 굉장히 여성 팬들을 많이 확보했는데요. 네. 바로 이제 그 게이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밝히는 바람에 네. 상당히 이제 커밍아웃을 해갖고 네. 이제 많은 이제 또 화제를 안났죠.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한동안 이제 언론과의 전쟁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로 있다가 다시 전쟁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간에 언론이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돼 있는데 네. 미국은 언론이 대통령 특정 후보를 지지를 선언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즈는 아마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를 선언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거는 거의 100%로 보이고 네. CNN도 80% 이상 아마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거를 알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싸움을 붙는 겁니다. 이들은 원래 나하고 어차피 반대 나하고는 관계없다. 바꾼이다. 네. 그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쿠퍼의 묘한 식으로 강점이기도 또 약점인 게 강점이라는 게 넓은 포용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 간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아주 마초들이 네. 그 소위 말하는 아까 말한 그 성적 소수주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한번 붙으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살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지층 결집 효과가 네.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클린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차가운 이미지
를 갖다가 어떻게 희석시키느냐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텔레비에 나오면서 뭐 굉장히 조금 좋게 말하면 똑똑한 여자 이미지인데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좀 차갑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부드럽게 하려는데 재밌는 건 부드럽게 웃는다는 모습이 어색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50일 남긴 미국 대선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도요, 이제 1년 앞둔 대선 앞두고 점점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